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고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예. 네. 지금은 그야말로 저 뭐 다이나믹합니다. 어제 장중 흐름이나 미국 장을 보시던 또 그렇고 유럽은 또 3%대 하락이잖아요. 네. 증시가 그런 상황인데 한번 이런 상황 한번 상정해 보시죠. 어떤 정민은 상황이요? 무슨 뭐 동창회 모임이 되었건 그 어떤 커뮤니티라도 좋습니다. 네. 뭐 운동 끝나고 이제 동호회들끼리가 되었건 밤새도록 파티를 했어요. 예. 그것도 아주 비싼 음식과 술을 갖다가 부어라 마시라 했어요. 네네. 이제 돈이 터. 네. 근데 이거 누가 계산할지는 정하지 않고 지금 놀았던 거예요. 누군가 하겠거니 하고. 예. 이제 계산서가 날라오는 네네. 거죠. 다른 비유를 들자면은 진짜 이 가마솥에 펄펄 끓는 뭔가가 들어있는데 네. 이걸 갖다가 10분 간격으로 장작을 막 3개씩 넣었어요. 75bp. 예. 그렇게 했더니만 이제 달궈진 거죠. 네네. 이거 저거 아무래도 일 나겠는데 저거 뚜껑 열리겠는데 네네. 한번 쏟아지겠는데 싶은 예. 상황인데 지금 이따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거예요? 그 상황이 온 거죠. 그랬더니 이미 얼마 전부터 장작 3개 넣던 걸 2개 넣고 네. 이제는 하나만 넣을 거야 했던데 어제 밤 사이에 네. 골드만이 또 앞장을 섰죠. 장작 안 넣게. 장작 안 넣을 거야. 네. 장작 안 넣을 거야 했더니만 노무라는 그 뒤이어서 조금 아차 늦었다 싶었는지 장작 이미 다 저 안에 불구덩이 있는데 다 뺄 거야. 금리 인하까지 갈 거야. 예. 놀랍습니다. 그냥 지방은행 한두 군데 이렇게 터졌는데 물론 그 엄청난 그 전염 효과와 뱅크런이 가져올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지만 좀 전에 국제금융센터 리포트 보고에 나왔잖아요. 로이터가. 네네. 꼭 이럴 때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결국에는 선생님 보시기에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저는 오늘 만약에 CPI가 네. 밤에 나오는 미국 CPI가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치보다 턱없이 낮은, 즉 물가가 확 낮아진 것처럼 안정된 것처럼 나온다면 저는 그 지표 자체도 못 믿겠다는 못 믿을 거잖아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 지금 긴축을 조금 더 느슨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여건을 하라는 마련해 연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는 시장 내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저는 아마 2023년 3월 FMC는 아마 역사적인 FMC가 될 것 같아요.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럼 저희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 방향성이 비슷했는데요. 일단 출발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계속해서 장중에는 이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결국 이제 나스닥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지만 뭐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술주라고 할 수 있는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이 올랐는데요. 지금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금리 동결론 또는 뭐 금리 인하론 이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오르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중소형 은행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셀 지수, 이제 중소형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코스닥 같은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 지수는 좀 변동폭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개별 기업단에서 보시면은 어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기업이 그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네. 미국의 그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화이자가 56조 원에 인수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머크하고 경쟁을 했었는데 가격이 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화이자에게 넘어가면서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 장중 18% 이상 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하고 그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전기 밴 독점 공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재계약이 약간 안 되거나 하는 논의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지수도 변동폭이 심했었고요. 개별 기업들 간의 뭐 호재 또는 악재에 따라서 어떤 개별 종목들의 등락폭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 이 뭡니까 지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후에 또 이슈가 됐던 시그니처 뱅크 같은 거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가상화폐에 좀 특화된 은행이나 네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실버게이트 얘기도 있었고 네네. 이런 네네. 와중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아주 급등세를 보이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논리로 보이세요? 일단 뭐 그동안의 그 가상화폐가 대부분 일종의 위험자산처럼 이제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 가상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올라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그냥 볼 것 같습니다. 아, 특히나 또 연준이 이제 고강도 긴축을 다소 네네.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또 가상자산 쪽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결국 우리나라 주식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이 다른 자산들에 비해 위험 자산으로 일단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뭐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뭐 동결 네네.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나와도 그러게요. 계속해서 나스닥도 올라갔었고 우리나라 지수 올라갔었고 가상자산 뭐 이런 것도 예, 올라갔었기 예.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 저는 그냥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혹시 그런 심리는 없을까요? 어떤 심리요? 은행도 못 믿겠고 예. 잘못하면 아. 돈 맡겨놨다가 찾지도 못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돈이란 것도 이게 진짜 돈인가 싶기도 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예, 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막 아, 가상자산 쪽으로. 그거다 그냥 네네. 묻어둘까 싶은 생각도 그런 심리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도 있겠네 예. 그죠? 네, 가상자산의 어떤 가치를 저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어떻게 매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이죠. 뭐 금이나 은 이런 것도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아, 얘기까지도 하면서 예. 똑같은 뭐 논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게 아하. 따지고 보면은 사실 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요새 돈의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은행도 진짜 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뭐 그런 쪽이 어떻게 하나의 이제 대안 투자가 계속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가상화폐가 결국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성숙한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최근에 2년물 국채 수익률 간밤에 아유 예. 예, 많이 떨어졌잖아요. 아 낙폭은 엄청나죠. 예. 그 거의 뭐 블랙먼데이 87년도 블랙먼데이 이후로 이렇게 급격하게 2년물 국채 예. 수익률이. 예. 그러다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 떨어진다, 금 가격 올라간다, 뭐 이런 등등을 보면은 뭐 안전자산 갖다가 선호하는 그건 있는데 그 와중에 주식에 대한 미련도 못 버리고 어제 우리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또 급반등이 나왔죠? 일단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그 직전에 예. 특히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쪽에서 불이 지금 났는데 네. 자그마한 미국 불이 쪽에- 났는데 미국 쪽에 불이 났는데 네네네 급하게 일단 덮어줬던 거죠. 어. 그래서 옆에까지 번질 뻔했는데 어. 일단 피해가 안 오는 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좀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쪽 정부 당국에서 좀 빨리 움직여주고 뭔가 조치를 취해줬던 그러니까 액션을 취해줬던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에는 좀 좋게 영향을 주는 것 빠른 같아요. 진화가 적절했다. 네네.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일단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1% 이상 예. 지수는 빠졌는데 대부분 대만이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플러스권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대부분 은행들도 저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 돈들이 딱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국채 많이 샀을 거예요. 이런저런. 뭐 채권이나 뭐, 예, 부동산 투자 쪽이나 예. 그럼 아닌 말로 유럽은 뭐 온전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예. 그죠? 그러다 보니 뭐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뭔가 지금 시한폭탄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 지금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그냥 미국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자꾸 어제 이효석 이사하고 얘기하던 중에 드렸던 말씀 이거 진짜 이 태풍 올 때는 바다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또 방송 끝나고도 따로 사담 나누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어제 정민 씨 옆에 계실 때 했던 말인데
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어제 뭐 시장이 또 생각보다 괜찮았잖아요, 국내 증시.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또 외국인 뭐 크게 산 건 아닙니다만 다시 또 매수 전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아, 절대 예. 의미를 두진 않고요. 어제 뭐 외국인들이 좀 샀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환율 저도 좀 약간 놀랐는데 굉장히 많이 네네.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외국인이 179억 정도? 그러니까 저 정도밖에 안 산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그나마 지수가 좀 선방했던 것들은 기관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건데 이 물량들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물량이에요. 기관 그래서 쪽은 특히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물량이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사실 수급적으로 어제 의미 있던 수급은 코스닥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지금 종목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수 변동 관계없이 어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예. 어떤 현상인가 저는 이제 싶긴 한데 결국 개별 종목에서 지수 올려주는 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제도 그 두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네네. 그래서 코스닥에 사실은 그 매수는 뭐 순매수로 집계는 됐지만 아마 특정 종목 섹터로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름 의미 있는 수급은 코스닥 2차전지 섹터에 특히 에코프로, 그러네, 에코프로에 뭐 SM도 많이 네네네 사고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최근 수급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게 약간의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저희 또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 국내 증시 생각보다 괜찮았고 또 간밤 뉴욕 증시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전일을 말씀드린 이제 전약 후중 정도로 마감되었지만 네네. 금일은 이제 추가 반등세가 빨라지진 않고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호조세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긴급 대책에도 중소형 은행주들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매 판매 지수 등 인플레이션 지표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장중 등락을 거듭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듯합니다. 네, 대표님 저희들 뭐 방금도 이렇게 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 이 꺾이나 싶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상승세가 생각보다 견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 견해하고 또 오늘 또 어떤 종목 이렇게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말씀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강세가 저도 놀라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뭐 인터배터리 전시회나 이번 주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 발표를 앞두고 2차 전지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재법 초안이 이제 발표되고 나면 약간의 차익 실현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주도 대형주는 좀 부재한 상태여서 정책 발표 등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지속될 듯한데요. 첫 번째로 관심들 종목은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 CS 윈드나 태용입니다. 원유 가격 인상과 3월에 유럽의 원자재법 초안 발표 예정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고요. 풍력 터빈 세계 1위 업체인 베스타스가 1월부터 해서 대규모 투자를 또 한다는 소식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업종은 이제 로봇 관련주인데요. 유일 로보틱스와 SP 시스템즈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AI와 함께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업종입니다만 대기업들이 일제히 로봇 산업에 투자를 늘리거나 M&A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AI와 연관성을 확장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태여서 관련 테마 내에서 아직 움직임이 좀 덜했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보니까 양시장이 일단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전일 시장 회복세를 좀 보인 부분이 초반에는 약간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완전한 회복을 하기에는 주중 확인해야 될 경제 지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 강세나 초반에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좀 부족한 분들은 전일 말씀드린 대로 약세에서 진입해서 일부 수익인 종목을 다시 현금화하셔서 장중 약세나 경제 지표 확인 후에 진입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 인하나 동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이지만 하락으로 좀 보시지 않고 하락 시에 접근하시는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7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0.5% 하락 출발 예상되죠.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398포인트고요. 코스닥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78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3% 떨어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에서는 59,800원, 재차 6만 원 선을 하회할 걸로 보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7%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5만 9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7만 원이고요. 삼성 SDI는 0.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3만 9천 원. LG화학이 0.5% 떨어질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71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네이버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에서는 2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7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쪽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M인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에서 20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이미 5% 가까이 반등을 나타냈었죠. 셀트린 헬스케어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1,700원. 에코프로 0.2%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6만 2,500원이고요. LNF는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3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1.4% 하락 예상되고요. SM입니다. 지금 일단 카카오 엔터 쪽에서 이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죠. 이런 이슈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주가 오늘장 지금 호가에서는 0.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2% 약세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펄어비스가 0.7% 빠질 걸로 보이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1.2%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 7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10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가 보니까 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글쎄요. 또 이게 호가하고 예. 또 시초가 또 장중 흐름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체결 지수 보고 네네. 장이 어떻게거니 이렇게 그러게요. 짐작하는 거는 이제 포기했고요. 네. 저기 그거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제 여기서 2,500원 좀 멀어진 양상인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지지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는 과정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지선이라고 하면 2,400선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400 어쨌거나 2,400 근방에 2,370 네네. 요런 데를 갖다 이제 지켜주느냐 하는 예. 부분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디 종목 하시는 분들은 요새 지수 안 보신 지가 좀 되시더라고요. 계속 종목 장세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종목 얘기해 볼게요.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어제 단연 눈에 띄었던 거는 카카오랑 하이브가 일단 가장 눈에 그렇죠. 띄었던 것 예. 같습니다. 일단 SM 관련돼서 지난주 금요일일 겁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이제 두 개의 기업이 이제 협상이 들어갔는데 일요일 오전에 이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 협력하는 방안만 제시가 됐던 거고요. 카카오가 이제 경영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서 양사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출혈이 좀 심했습니다. 네. 소위 말하면 쩐의 전쟁이라고 해서 자금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이제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SM이 시초가가 대략 한 13만 5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종가가 그 밑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제 떨어진 모습이어서 어제 이 세 개 종목이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카카오 측의 입장과 하이브 측의 입장. 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각각 이제 회사에서 언론부들 통해 가지고 네네. 이제 뿌린 내용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카카오엔터가 또 조금 상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카카오 엔터는 저도 이제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요. SM 인수와는 사실 관계없이 상장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면 가능성이 더 결국에는 높아진다고 네네네.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상장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SM은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면서 네. 상장 속도가 더 붙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상장시켜서 공모 자금을 또 모으겠죠. 그리고 그 자금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엔터 사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고 지금 SM 아마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올 거고 아마 이들 기업들의 가치가 향후 5년, 10년 지나면 더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엔터주들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쪽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고 또 수익성도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컸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들과 함께 주가도 좀 더 탄력성을 가져보길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좀 다소 좀 소모적이었어요 이번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 가격도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 방송 중에 네네. 14만 7천 원으로 마감했던 날 네. 이제 SM 얘기하면서 이제 공개 카카오에서 15만 원 공개 15만 원 매수하겠다. 공개 매수한다 해서 정민앵커가 3천 원은 무조건 보장되네 하면서 사고 싶어 했단 말이죠. 결국 사지는 않았지만 방송해야죠. 이런 거는 진짜 이제 그걸 이젠 또 빠져나올 걸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지난주 아마 같은 날일 겁니다. 화요일이었는데 네, 그날 네. 이제 공개매수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분명히 그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15만 원 위에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그 위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분명히 매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끝나는 스토리로 간다 그러면 역시나 매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는 매도를 고려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꽉 단정을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다 달라요. 만약에도 뭐 6만 원, 8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매도하면 차익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없지만 문제가 이제 뭐 12만 원대, 13만 원대, 14만 원대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의 어떤 기회를 한 차례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일단 네. 그분들은 최대한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시장에 발행되어 있는 SM 주식 대략 35%를 공개 매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개 매수에 최대한 참여해가지고 아마 안분 비례될 거예요.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네. 다 매수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매수해서 뭐 15만 원대 나름대로 어떤 단기적 고점 부근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정 만약에 안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아마 지금보다 더 내려올 겁니다. 훨씬 더.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점 매수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두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이 지금 SM을 투자하는 전략 차원에서는 낫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4.8% 올랐고 외국인들도 엄청 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디까지 갈지 이 변동이 언제까지 네.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에코프로 그다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진짜 계속해서 지수 관계없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종목들 흐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종목을 지금 사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금 2차 전지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LNF가 올라간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올라간 만큼 후발주에서 같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면은 차라리 LNF, 뭐 SKC, 뭐 첨보와 같이 아직 덜 간 또는 못 간 2차 전지 소재주를 사면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간 만큼 분명히 2위, 3위 업체들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들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까지 가는지 잘 보시고 비교 선상에서 아직 못 간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런 차원에서 LNF는 오히려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요 IPO 종목들도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이게 또 3월 접어드니까 아주 뭐 출렁거립니다. 네, 맞습니다. 2월에는 뭐 어지간하면 따상따상하더니. 맞아요. 네, 뭐 1월, 2월까지 그런 분위기들은 아니지만 일단 3월에 상장했던 기업이 자람 테크놀로지, 금양 그린파워 일단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들 보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는 공모가가 2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에 사신 분들은 고점이 5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36,650원이었으니까 일단은 여전히 수익권에 있어요. 그래서 공모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셔도 충분히 이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금양 그린파워도 3월 13일 날 어제 상장을 했는데 네. 공모가는 10,000원이었고 고점이 19,57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주가는 더 강하게 가지는 못했는데 일단 공모가 대비했을 때는 분명히 플러스권에 있는 가격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 공모주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모주 참여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3월달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한화 리츠가 지금 보니까 공모가는 대략 한 5천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상장을 하는데 예상 시총이 3,500억입니다. 그다음에 LB 인베스트먼트가 공모가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4,400원에서 5,100원 정도이고요. 예상 시총이 대략 한 1,000억에서 1,180억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아 이노베이션이 공모가 16,000원에서 21,000원까지인데 예상 시총이 3,520억에서 4,620억입니다. 제가 지금 시총을 말씀드렸는데 시총이 대부분 다 5천억 미만의 중소형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아마 공모주 참여하시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모주보다는 시장가가 훨씬 더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많이 받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네네.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여해보면 나름의 쏠쏠한 재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여하시면 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어렵진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매주 기업 탐방 다녀오시니까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개장하고 나서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왜 2차 전지 관련해서 파생되는 그런 섹터들 많잖아요. 뭐 전고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폐배터리 이런 쪽이 지금 순환매로 좀 빠르게 좀 돌아가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좋은 건가요? 지금 여튼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고 네. 폐배터리는 약간 얘기는 달라요. 뭐 네. 수익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부 아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말씀드리고 또 리튬 같은 경우도 결국 다 재료 관점에 매매로만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기업들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절대 계산이 안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다 좋긴 네. 한데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까지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네.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1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 일단 미 금융당국이 빠르게 진화에 나서면서 그 여파는 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미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동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맞추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준의 또 스탠스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어제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이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출발 자체에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0.8% 빠지네요. 2,490포인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견조합니다. 지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보합권이죠. 789포인트입니다. 역시 호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하게 보합권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은 줄줄이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59,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5% 떨어집니다. 56만 원이죠. SK하이닉스가 2% 약세입니다. 82,4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 떨어지네요. 77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도 1.2% 떨어집니다. 70만 9천 원이죠. 삼성 SDI가 1.3% 하락하면서 지금 72만 7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떨어집니다. 현대차 지금 약보합권이죠. 17만 5,700원. 네이버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20만 500원.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7만 8,700원이네요. 다만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코프로비움 강하네요. 오늘도 올라갑니다. 지금 3.4% 상승합니다. 어제도 4.8% 올랐고 지금도 3.6%, 3.9%까지 또 올라가네요. 2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7% 강세입니다. 3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0.9% 떨어지고요. LNF 0.6% 하락으로 23만 4,500원. HLB 0.9% 하락 35,250원이네요.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12월달 주가가 99,0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가 뭐 이미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뭐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연일 주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떨어지면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M이 오늘 지금 강보합권입니다. 11만 3,3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0.8% 하락이고요. 셀트리온작 0.9% 떨어집니다. 펄어비스가 1% 약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강보합권으로 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6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44억 원, 기관은 33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전기전자에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밖에 뭐 기계, 철강, 금속, 금융, 운수창고 모두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02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85억 원, 기관은 11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3원 70전 하락한 1,298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일단은 3월달 FOMC에서 네. 지금 뭐 연준이 긴축 행보를 고강도로 이어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좀 있나 보네요. 예. 아 근데 지금 네. 진짜 시장 이거 하다못해 저 뭡니까 해설자 입장에서 해설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쉽지 않죠. 해설이 안 돼요. 예. 해설이 안 되는 게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는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지금 모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채권 시장에도 국채 선물이 이게 무슨 뭐 160틱 급등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저 네네. 트레이딩하는 저 딜러들 입장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냥. 변동성이 바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고 또 해설이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 환율이 이렇게 두두둑 떨어지는데 그러게. 우리 맨날 했잖아요. 예. 환율만 좀 원화만 강세 가주면 뭐 우리 금방 2,500, 2,600 갈 것처럼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장은. 그렇지도 않아요. 예, 뭐 수급 보더라도 외국인 지금 보니까 선물에서도 엄청 또 팔고 있는 모습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현선물 다 팔고 네. 다 팔고 있네. 초기 지금 이제 몇 분 됐다고 4,300개 넘는 선물이라면은 예. 예, 지금 뭐 진짜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른 그런 장이 됐습니다. 촉감으로 보셨을 때 어때요? 촉감으로 봤을 때 예. 두 개 다 이렇게 70이라는 레벨이 보이는데 이 2,300 코스피 2,370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거기가 지지된다면은 뭐 아직까지 그래도 조정 차원에서 버텨볼 만한 시장이다 하는 희망은 있겠는데 환율은 또 1,270원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다 뭐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 보니까 아까 또 이재모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기관 어제 좀 사는 거 의미 두고 싶지 않다고. 기관은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늘 사고 그랬죠. 팔고. 사고 팔고 네. 하는 거고 현선물 엮어서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또 오늘은 또 뭐 팔아요. 어렵습니다. 야, 이 와중에 에코 뭐 프로가 됐건 프로비엠이 됐건 한 주라도 없으면 정말 이거 소외가 너무 소외되죠. 대단하겠네요. 지금 에코프로가 뭐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으니까요. 예. 그러네요. 참. 종목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없겠네요. 예. 예. 사실 기업 탐방 다녀오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단기로 매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직접적으로 회사를 가고 하는 것들은 사업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예. 회사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 가치가 있냐 그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당연히 어떤 모멘텀 이슈 이걸 쫓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 회사가 내가 좀 투자 가치가 있나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네. 보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한국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한국캐피탈이 여신 전문 기업입니다. 모처럼 금융 쪽으로 다녀오셨네. 네네. 할부 예. 이제 금융, 뭐 시설 대여 이런 예. 것을 하는 업체이고요. 최대 주주가 군인공제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까지 포함했을 때 80.5%를 대부분 다 군인공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수익성만큼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한 번씩 주가도 좀 안정적일 수 보시면 좋을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뭐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인데요. 또 잘안 변동이 움직여요? 네 적다 보니까 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살짝 답답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도 예.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방향성만 잘 위로 잡으면은 또 그대로 쭉 올라가니까 한번 사업 내용과 함께 잘 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여신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은행처럼 뭐 적금, 예금 이런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신 기능이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금을 대여만 해줍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대여해 주는데 이거를 통상 이 업계에서 영업 자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회사채나 뭐 신용보증기금 대출, 장기 CP, 뭐 신디케이트론 이런 쪽에서 자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대여해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예대 마진의 차이를 따라 예대 마진 차이에 따라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수익성의 구조는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 구조는 은행이랑 비슷하다. 하지만 수신 기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A0 등급인데요. 조만간 A 플러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들이냐면은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고 낮은 금리를 조달을 하게 되면은 동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규 성장 동력인데 오토금융,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쪽입니다. 지금은 중고차 매매 단지를 중심으로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취급액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다들 느끼시겠지만 차량 한 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할부 금융 시장도 올라갑니다. 매년 2에서 3%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결국 할부 금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 실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2,800억, 영업이익은 840억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타겟 PBR을 0.7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대략 1,000원인데요. 네. 이 기업이 뭐 은행같이 좀 더 고배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 앞서가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100원 할인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대략 한 900원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소개해드린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리포트는 크존 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또 기업 탐방 다녀오셨던 곳들 중에서 뭐 마인즈랩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제가 그 시초가부터 관심 있게 본 예. 게 뭐냐면 제놀루션입니다. 제가 제놀루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고 소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꿀벌 치료제. 꿀벌도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꿀벌을 치료하느냐. 네네. 꿀벌을 치료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양봉산업자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네네네. 그게 이제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네. 3월 달에 그 임상이 제가 종료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임상 결과를 수령을 했고요. 지금 임상 결과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품목 허가, 그러니까 제품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는 왜 이렇게 겁니다. 급등해요? 그래서 어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시가 나와서? 네, 장 끝나고 이미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아마 그 기대감들 때문에 제놀루션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동사가 말한 대로 품목 허가 받은 다음에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지금 꿀벌들이 폐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외로 수출을 좀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첫 꿀벌 치료제라면서요. 일단은 거의 하는 업체들이 없습니다. 하는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동사가 거의 독점이거나 그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아니, 그 이제 소장님께서 그때 벌한테 뭐 약을 먹여요? 뭐 약을 먹인다기보다 약간 이렇게 뿌려가지고 예, 묻히는 형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사람한테도 약을 뭐 먹인다든지 투약해가지고 살리듯이 예. 꿀벌 좀 살려주는 형태 요거인 것 살려주는 같습니다. 형태? 네. 그래요. 아니, 자, 지금 6,500개가 넘어갑니다. 외국인 외국인 파는, 지선물 순매도가 6,500개가 넘어가는데 잠시 지금 옵션은 어떡하나 싶었더니 콜 팔고 풋을 엄청 사요, 그러네요. 외국인. 아주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에서 이렇게 6천 개가 넘게 파는 거.
이렇게 콜을 돼- 팔고 풋을 산다라는 거를. 이렇게 되면은 지선물 이렇게 팔아 제끼면은 기관에 이걸 갖다가 이제 선물 매수하는 데가 개인하고 외국 기관인데 기관에서는 이걸 갖다가 선물 매수를 했으면 당연히 해치 차원에서 또 현물을 네. 사야 현물에서 되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 팔아야 샀으니까. 예, 선물을 사면. 이게 이제 매물 부담으로 나오는 거죠. 매물 부담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지수나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외국인들의 현물에서의 순매수, 순매도 금액보다도 이 선물, 그렇죠. 선물이 더 크더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옵션 쪽도 아예 그렇게 이 풋 와중에 쪽으로. 풋을 사고 예. 콜옵션을 판다 이런 얘기는 외국인은 지금 방향을 갖다가 지금 아예 하방으로 본다는 의미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오히려 원래 같으면 한 4원 정도 전일 대비 하락이 이제 NDF 시세였는데 개장 초에만 개장가만 그렇게 반영하고 지금 이제 1,303원 오히려 전일 대비 1원 정도 상승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10시 반쯤에 중국장이 열려가지고 네. 어제 중국장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예. 중국이 생각보다 잘 버티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장 개장할 때 반전이 없다면은 오늘은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장이고 그리고 뭐 이 와중에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SBS 비즈 화요일 날 이재모 대표 나올 때 뭐라도 언급되면은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자. 그렇죠. 저 뭐 단기 벌- 트레이딩이 아니라 예. 벌이 저렇게 일을 낼 줄이야. 그렇죠. 꿀벌 치료제. 꿀벌 예. 치료제가 일을 낼 줄이야. 아니 네. 오늘 오르는 테마, 오르는 네. 섹터가 없는데 그 와중에. 지금 보니까 제놀루션이 급등을 하면서 이게 또 관련 종목들로 지금 약간 온기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요 섹터만 딱 네네네.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련주는 앞서 앵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 제놀루션만 개발을 했기 예.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다 테마성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분명히 제놀루션도 앞서 말씀드린 게 예, 뭐냐면은 품목 허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제품화가 된 거 아니에요.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팔려야 되고 기업은 그게 매출과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꼭 유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왜 메타버스랑 신재생 쪽도 좀 받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이게 오를 때 따라가기는 부담스럽고 사실 좀 소외되거나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메타버스 신재생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예. 이럴 때 대부분 기업들 주가가 빠집니다. 맞아요. 저는 이럴 때 사실은 가격 매력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도 좋고요. 뭐 신재생,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뭐 수소까지 같이 보셔도 좋은데 이들 기업들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면 이 빠질 때 매수 기회로 잡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시장은 자금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우리가 선점한다는 개념으로 이들 기업들을 사셔라 말씀드렸던 거고요. 테마가 오기 전에 이슈들은 오기 전에 분명히 또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거래량일 수 있고 또는 예정된 뭐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일정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지금 유럽 쪽 핵심 원자재법, 미국 쪽 IRA 법안 세부 시행 나오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된 보조금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시장은 지금 폐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이쪽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